네, 안녕하세요. 후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한 10일 정도 동안 제가 그동안 컴프리헨시블 인풋,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넷플릭스 미드나 영화를 보기만 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각각의 시간별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컴프리헨시블 인풋 영어 공부법으로 공부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시간 그 이전의 이야기죠. 저에게 첫 번째 영어 공부는 그냥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이었어요. 뭐 문법을 공부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구문 영어를 했었거든요. 구문 수학이랑 구문 영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구문 영어에서 하던 게 되게 기본적인 어휘들, 뭐 사과, 아니면은 뭐 동물들 이름, 뭐 hi, 뭐 how are you 이런 되게 기본적인 어휘나 문법 요소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에 영어 공부는 이제 어휘를 외우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제 문법을 틀린 거를 고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문법이 이제 짝대기 긋고 뭐가 맞는지를 동그라미 치시오, 이런 게 저에게는 영어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도 똑같았죠. 이제 구문 영어도 초등학교 때 아주 기초적인 영어를 배웠고, 이제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배우는 뭐 영문법이나 영단어들을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영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저보고 이제 엄마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면은 제가 하던 거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영어 단어 짱 피고 한 10개 정도 외우다가, 근데 그 10개 정도를 1시간 정도에 외워요. 1시간 동안 10개를 외우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 공부 다 했다 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어 공부 실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의 모의고사 성적은 60점 정도였고요. 항상 저에게는 그 영어가 좀 컴플렉스였어요. 항상 영어 시험을 보면은 막 시간이 부족해서 막 급하게 찍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던 게 고2 때는 좀 달라졌어요. 고2 때부터 제가 했던 게 끊어읽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을 완전히 분석하는 거예요. 문법 요소로. 그리고 그 안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외우고, 이제 모르는 문법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좀 모르는 단어나 단어의 부족함이 느껴지면은 수능 영어 단어, 그러니까 수능에는 필수 어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가 담긴 뭐 월드마스터라는 뭐 단어장 같은 걸 1회독, 2회독, 3회독 반복해서 외워서 그렇게 영어를 공부했고요.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매일 테스트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 당시에 막 쉐도잉이나 아니면 받아쓰기 같은 딕테이션 같은 영어 듣기 공부법이 좀 유행을 했어가지고 그런 걸 꾸준히 하기도 했고, 또 이제 EBS 교재, 뭐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그런 교재의 영어 지문을 이제 mp3 파일로 녹음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영어 지문을 보기도 했죠. 그렇게 열심히 1년 정도를 영어를 공부했고요.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했을 거예요. 하루에 2-3시간씩 영어를 공부해서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 때 98점을 맞습니다. 모의고사 4등급 60점이었던 제가 98점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 수능에 저는 영어를 100점 맞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능 공부에서의 저는 문법은 거의 모르는 게 없었고요. 단어도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서를 읽으라고 하면은 되게 지겨워서 못 읽고 되게 느리게 읽었죠. 왜냐면은 막 끊어 읽기 하고 문장을 분석하면서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미드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들으라고 하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진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말하기를 해봤는데 말하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2000개가 넘는 어휘를 알고 있고 수능에 필요한 모든 문법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미리 막 문법을 따져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막상 배워놓은 건 엄청 많은데 막상 그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쉐도잉이었어요. 뭐 미드나 영어 뉴스, 영어 연설을 가지고 쉐도잉하는 영어 공부법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뭐 스티브 잡스 연설, 아니면 ABC 뉴스, 아니면 프렌즈 뭐 드라마, 클립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책에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녹음된 것들을 가지고 맨날 반복해서 듣고, 이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듣고 따라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 영어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어 공부가 제가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분석하고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듣고 반복하고 이제 체화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런던 올림픽을 봤었는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2주밖에 안 하고 3주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그 영어의 리듬이라고 할까요? 영어 말하기의 어떤 리듬이 느껴지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영어 쉐도잉을 2주에서 3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뭐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아,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뭔가 공부라기보다는 살짝 운동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한번 정말 한 3개월, 6개월을 잡고 빡세게 쉐도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쉐도잉을 멈추게 됐죠. 그때 제가 반수도 했고 대학을 이제 그만 다니게 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쉐도잉이 맞는 방법인지는 알았어요. 뭔가 쉐도잉을 하면은 영어가 늘 것 같은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연설,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학생활 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강을 듣더라도, 대학에서 연강을 듣더라도, 혹은 뭐 인도 여행을 가더라도,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더라도 영어를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강 듣기만 하면은 막 씨뿔 비 나오는 게 허다했고요. 뭐 인도 여행을 가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간단한 한 2형식, 3형식 정도의 문장, 단어 그냥 좀 얘기하는 거, money, give me money, how much is it,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같이 간 친구가 캐리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영어 공부 실력은 완전히 퇴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능 100점 맞고 한 2, 3주 정도 영어 쉐도잉 한 정도의 영어 실력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한 번도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영어 실력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점점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영어라는 잣대로 항상 저의 삶을 좀 재단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난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이건 하지 못할 거야. 난 영어가 안 되니까 이런 활동은 하기 좀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제 인생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는 많이 했어요. 쉐도잉을 막 하루 했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시도만 하다가 정작 영어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드를 보기도 했거든요. 미드를 영어 자막 키고 보기도 했는데 에피소드 1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한글 자막 키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도만 하고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았던 그 5년이 흘렀죠. 그리고 제가 2018년 9월에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한번 봐봐야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영어 채널을,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걸 다 없애버리고 뭐 영어 먹방 채널, 뭐 영어 여행 채널, 뭐 영어 카메라 채널 이런 걸로 다 구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9월달이에요. 2018년 9월달.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그 하나의 행동, 유튜브 구독 정보를
다 영어도 한번 바꿔보자. 뭐 듣기라도 좀 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하나의 행동이 지금 2019년 8월까지의 저의 어떤 영어의 실력, 영어 공부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제가 컴프렌시블 인풋,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어떻게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